우리 가족여행인데 어머니가 왜 가? 나는 편하게 쉬고 싶어. 신경 쓰는 사람 있음 힘들잖아.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산 저에게 돌아오는 건 차디찬 대우뿐이었습니다. 제가 집까지 팔게 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2번 터치해 주세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영숙은 밥상 위에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를 올리며 조용히 숨을 고르죠. 매일 해오던 일이지만 오늘은 조금 설렘이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가족여행을 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나도 가는 걸까? 작은 기대가 마음속에 피어오릅니다. 식탁에 앉은 세리는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여행 일정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건 첫날 스케줄이고요. 여기 레스토랑은 필수로 가야 해요. 말끝은 밝지만 시선은 영숙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어색하게 웃어요. 세리나, 우리 어머니도 일정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그의 말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죠. 세리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족여행인데 어머니가 왜 가? 영숙의 손에서 젓가락이 잠시 멈춰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굳어가는 걸 스스로도 감출 수 없었죠. 방금 들은 말이 귀에 계속 맴돕니다. 가족여행인데 왜 가?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영숙을 가족 밖으로 밀어내는 선언처럼 들렸어요. 식탁 위 공기가 서서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상황을 수습하려 하죠. 세리나 어머니도 같이 가면 좋잖아.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여행 잡지를 덮으며 말했어요. 나는 편하게 쉬고 싶어요. 신경 쓰는 사람 있음 힘들잖아요. 그 순간 영숙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기쁨도 슬픔도 나눠왔는데 여행 계획 어디에도 자신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영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영숙은 생각합니다. 나는 언젠부터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 미지근한 물속에서 거품이 흘러내리고 그와 함께 영숙의 기대도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영숙은 점심 준비를 하며 냄비를 저었어요. 국물이 자꾸 짜지길래 물을 더 붓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음식 맛이 달라진다는 걸 영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부엌에는 세린이 여행짐을 싸며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묘하게 거칠었어요. 세린은 거실로 나와 티셔츠를 접으며 말했어요. 이 옷 호텔에서 사진 찍기 좋겠죠? 그녀는 거울을 보며 포즈까지 연습했어요.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예, 예쁘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도연이 현관에서 신발을 닦고 있었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행 언제 출발해? 도연은 시계를 보며 대답했죠. 내일 아침이요. 세린이가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 말 속에는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라는 암묵적인 의미가 들렸어요. 영숙은 잠시 멈춰 도연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다른 사람의 감정만 지키고 있었죠. 영숙의 마음 한 구석이 얼어붙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세린이 큰 캐리어를 닫으며 말했어요. 여행가 있는 동안 냉장고 정리 좀 해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나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지. 가족은 아니구나. 저녁이 되자 식탁은 조용했어요. 도연과 세리는 여행 얘기뿐이었고 영숙에게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영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살며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뒷바라지를 했지만 그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방 안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이 건넸던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죠.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영숙은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나도 나를 챙길 때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선택하는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집안은 차분했어요. 세린과 도연은 공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죠. 패스포트 챙겼지? 세린이 재촉하듯 말했어요. 도연은 캐리어를 들며 대답했죠. 응, 택시 도착했대. 영숙은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행 잘 다녀와라. 세린은 가볍게 손을 흔들 뿐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자 집안이 갑자기 넓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영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향해 식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죠. 손가락이 종이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강하게 뛰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오래된 계약서. 모든 문서의 소유주는 김영숙이었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힘이 눈앞에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김 실장 부동산.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전화를 걸자마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영숙 씨? 오랜만이에요. 영숙은 느릿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을 팔고 싶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평생 가족에게 맞춰 살며 단 한 번도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었어요. 김 실장은 짧게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곧 집으로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난 영숙은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채웠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였어요. 창밖에서는 햇살이 거실 바닥으로 길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영숙의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다. 김영숙은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지런히 펼쳐놓았어요. 곧 도착한다는 김 실장을 기다리는 동안 물 한 잔을 마셨지만 손끝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죠. 평생 누군가의 결정을 따라만 살았기에 스스로 선택하는 행동이 낯설었어요. 그러나 마음속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숙 씨, 저예요. 김 실장. 문을 열자 정장을 차려입은 중후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영숙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단단하시네요. 영숙은 작게 웃으며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김 실장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필요한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걸 깨닫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미리 준비해둔 인감도장을 내밀었죠. 김 실장은 짧은 침묵 후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결심이 크시군요. 영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제 시간을 살고 싶어요. 그 순간 김 실장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마침 이 동네를 찾는 매수자가 있어요. 오늘 안에 계약 가능할 겁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영숙의 눈이 크게 열렸어요. 계약이 이렇게 빠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김 실장은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내려놓았어요. 영숙 씨, 오래전 저를 도와주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영숙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요?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영숙은 어렴풋이 떠올렸어요.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경제적으로 힘들던 김 실장을 도와준 적이 있었죠. 그 일은 영숙에게 특별한 기억이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김 실장은 계약서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펜을 쥔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위해 쥐는 펜이 얼마나 단단한 힘을 갖는지 알게 됐습니다.
서류에 사인이 적히는 소리가 거실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수자와의 계약 일정, 잔금 처리, 이사 준비까지 영숙의 삶이 마치 오래 기다렸던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튿날 오전 아들 부부의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영숙의 집에는 계약 담당자들이 도착했어요. 김 실장은 계약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잔금까지 처리되면 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영숙은 숨을 고르며 서명할 위치를 바라보았죠. 거실 창 밖으로 햇빛이 깊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영숙은 지난 세월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도연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의 사진, 남편이 벽에 걸어두었던 결혼 기념 편지, 세린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긴장된 얼굴까지 모든 장면이 겹쳐지며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마지막 확인입니다. 정말 맞으십니까? 영숙은 펜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네.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제 삶을 살겠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작은 소리가 거실에 퍼졌어요. 도장이 찍히는 순간 수십 년의 기억과 억눌렸던 감정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슬픔이 아니라 오래도록 가둬두었던 자신이었죠. 잔금 이체 완료 알림이 휴대폰에 떴습니다.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영숙은 법적으로도 이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되었어요. 영숙은 잠시 거실 한가운데 서서 공간을 둘러봤어요. 텅 비어가는 선반과 박스로 정리된 물건들이 새로운 출발을 말해주고 있었죠. 바닥에 남아있는 작은 긁힘 자국조차 지난 시간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가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삑! 새로운 비밀번호가 등록되는 소리가 울렸어요. 영숙은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낯선 침묵 속에서 어색한 해방감이 느껴졌죠. 이제 이 문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무시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문은 영숙의 선택이 지키는 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거실은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영숙은 마음속으로 짧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되돌릴 수도 후회할 이유도 없는 순간이었죠. 해외여행을 마친 김도영과 박세리는 새벽 공항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둘 다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세리는 캐리어를 질질 끌며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삑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세리는 인상을 찌푸리고 다시 눌렀어요. 이상하네. 번호 바꿨나? 도연은 옆에서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왜 번호를 바꾸시겠어. 하지만 비밀번호는 계속 열리지 않았습니다. 삑삑삑. 경고음이 더 차갑게 울렸어요. 도연은 스마트폰으로 집관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관리 직원은 기록을 확인한 뒤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집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새 소유자 측 요청으로 비밀번호도 변경됐어요. 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듯 했어요. 세리는 당황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 관리실을 찾아갔어요. 서류를 확인한 관리 직원이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명의자 변경 완료. 기존 세대 구성원 출입 제한. 세린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장난인가요? 이 집 우리 거예요. 하지만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로는 아니신데요. 도연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과거의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집을 마련해 주셨던 순간, 그리고 자신은 그 감사함을 잊고 세린의 눈치만 보며
어머니를 밀어냈던 날들. 세리는 감정이 폭발하듯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이야. 이건 선 넘은 거야.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세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무시한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의 캐리어는 쓸쓸하게 끌려갔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호텔에서 웃고 있었지만 지금은 오갈 곳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현관 앞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잠긴 문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영숙의 결심이 만든 단단한 경계였어요. 세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라고? 도연은 대답할 말조차 찾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집을 잃은 게 아니라 영숙을 잃었다는 사실을. 비밀번호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두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조용한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영숙이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죠.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영숙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일어나 현관 앞으로 다가갔어요. 비밀번호 왜 바꾸셨어요? 우리 들어가야 해요. 영숙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영숙은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계약서 상단에는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세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녀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손을 뻗어 서류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어떤 변명도 억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왜 이런 결정을? 영숙은 아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빠져준 거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후회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감정을 덮어온 시간이 떠올랐죠. 이제 누군가의 감정보다 자신의 선택이 먼저였어요. 세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소리쳤어요. 우릴 이렇게 내쫓는 게 어머니에게 뭐가 남아요? 영숙은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는 거? 이제 내 인생이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잠긴 문을 등지고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단단했고 가볍고 자유로웠어요.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혀갔습니다. 그 문이 닫힐 때 수십 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함께 닫히는 것 같았어요. 도연과 세리는 제자리에서 서 있었어요. 따라갈 수도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죠. 영숙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되찾을 삶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새벽 공기가 맑았어요. 영숙은 짐을 실은 택시에서 내려 작은 전원주택 앞에 서 있었죠. 기와 지붕 아래 심어진 작은 정원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새들이 나무 사이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바람이 잔잔하게 스쳤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무로 된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향긋한 나무 냄새가 퍼졌죠. 작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도시의 사람 냄새와 분주함 대신 고요함이 머물고 있었어요. 집 참 이쁘다. 영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는 오랜만에 들리는 편안한 온기를 담고 있었죠. 영숙은 간단히 짐을 정리하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해가 뜨기 시작하자 정원에 금빛이 가득 퍼졌어요. 그 빛이 영숙의 얼굴과 손끝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그녀는 작은 괭이를 잡고 흙을 살살 뒤집어 보았습니다. 흙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순간 마음까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영숙은 무릎을 굽혀 씨앗을 뿌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밥을 짓고 누군가의 빨래를 하며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왔던가요? 하지만 지금은 오직 자신을 위해 씨앗을 심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당 한켠에 작은 접이식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솜니불 같은 햇살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죠.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머금었어요. 영숙의 눈이 아주 부드럽게 가늘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랫동안 가족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주인공으로 걷는 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불렸던 이름이 아니라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의 삶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따뜻한 봄볕 아래에서 영숙의 새로운 아침이 열렸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저 같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힘내서 많은 사연 가지고 오겠습니다.